밤은 깊어가는데 마음의 불은 꺼질 줄을 모른다. 낮에 들려온 남편의 외도 소식과 무심한 자식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힌 밤이다. 정작 그 세계 안에서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평생을 이씨 가문의 며느리로 7남매의 어미로 살며 자신을 갈아 넣었건만 남편에게 그녀는 그저 집안을 건사하는 배경이었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다. 문득 바라본 거울 속엔 눈부신 재능을 가졌던 소녀. 인선 대신 고단한 세월에 절여진 낯선 노파가 서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밤잠을 설쳤던 그 뜨겁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하얀 종이 위로 툭 떨어진다. 먹물도 묻지 않은 종이가 눈물로 투명하게 젖어갈 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운명을 향해 소리 죽여 절규한다. 중년의 길을 걷는 이들은 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더 배불렀던 시간들. 시장통에서 떠리로 산 생선 토막 중 살코기는 자식 밥그릇에 얹어주고 본인은 가시 돋친 머리통만 쪽쪽 빨며 엄마는 원래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시린 거짓말들을 말이다. 내 옷 한 벌 사는 건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자식들 베네쩌구리와 새 신발은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어 밤잠을 줄여 바느질을 하던 그 마음을. 사임당도 그랬다. 천재적인 화가였던 그녀에게 붓 대신 들려진 것은 무거운 솥뚜껑이었고 화폭 대신 펼쳐진 것은 끝도 없는 가사 노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한 조각씩 도려내어 가족의 밑거름으로 뿌렸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그 헌신을 무능한 남편의 그림자로만 치부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어쩌면 그리도 닮았을까. 나의 이름 석자가 서서히 흐릿해져 누구 엄마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서글픈 상실감을 사임당은 오롯이 홀로 견뎌내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막내 아들이 밤새 열이 올라 펄펄 끓을 때 사임당은 눈 덮인 산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약초를 구했다. 아이를 살려내고 돌아온 부엌 차갑게 식은 솥뚜껑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손은 동상으로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때 문득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식의 옷을 짓다 남은 자투리 1000조각이었다. 그녀는 피 맺힌 손으로 그 1000조각 위에 마당에 핀 마른 풀꽃 하나를 그렸다. 먹물도 없어 아궁이에 그 흐름을 묻혀 그린 그림. 그것은 예술이기 전에 나 여기 살아있노라는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이튿날 그 그림을 본 어린 율곡이 물었다. 어머니, 이 꽃은 왜 이리도 슬퍼 보이나요? 사임당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속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꽃이 아니라 내 어미가 지켜낸 마지막 영혼이란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이다. 자식들이 다 잠든 밤 싱크대 앞에 기대어 서서 식어버린 국에 밥을 말아 드시며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화가 선생님, 피아니스트의 꿈을 조용히 꺼내보며 눈물 찢던 그 밤들이 사임당의 몽당붓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다. 조심조심 살아보려 해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오물이 튀고 얼룩이 진다. 하지만 사임당은 그 얼룩을 닦아내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상처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정성껏 숨결을 불어넣었다. 지저분했던 국물 자국은 이내 탐스러운 포도알이 되었고 튀었던 흔적은 생명력 넘치는 덩굴손으로 변했다. 흐느끼던 여인에게 치마를 건네며
사임당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보시오. 이것은 당신을 망친 얼룩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맺은 가장 귀한 결실입니다. 그것은 평생 얼룩진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건네는 용기였다. 내 삶이 아무리 상처투성이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석이 될 수 있다는 눈물겨운 선언이었다. 인생의 가을에 서 있는 당신에게 사임당이 묻습니다. 당신의 치마에 묻은 그 해묵은 상처와 눈물 자국들.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임당은 말합니다. 그 얼룩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포도를 그려낼 수 있는 소중한 밑바탕이라고요.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 남몰래 삼킨 눈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일은 충분하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붓을 다시 드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불러주세요. 잊고 지냈던 당신의 진짜 이름을. 중장년의 길을 걷는 부모들은 늘 미안함 속에 산다.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더 높이 끌어주지 못해서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졸인다. 하지만 사임당은 알고 있다. 자식에게 100마디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가꿔 나가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교육이므려. 천재적인 화가였던 그녀에게 들려진 것은 무거운 솥뚜껑이었고, 화폭 대신 펼쳐진 것은 끝도 없는 가사 노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도려내어 가족의 밑거름으로 뿌렸다.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도 그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잠든 새벽, 아궁이 불빛의 의지에 몽당붓을 쥐었던 그 처절한 시간들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어느 비바람 치던 밤이었다. 어린 율곡은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에 잠이 깼다. 문틈으로 본 어머니는 남편의 방황과 가난한 살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글을 쓰고 있었다. 율곡은 그때 보았다. 어머니의 굽은 등이 슬픈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거대한 산처럼 단단하다는 것을요. 사임당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성공해서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비바람이 쳐도 꺾이지 않는 풀꽃을 그렸고, 매서운 추위에도 향기를 내뿜는 매화를 그렸다. 율곡은 훗날 고백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킨 것은 어머니의 훈계가 아니라 새벽마다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정갈한 뒷모습이었다라고 말이다. 오늘도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정작 본인의 마음엔 등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뒷모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희생만 하다가 말라버린 고목이 되지 마십시오. 사임당처럼 당신 안의 붓을 다시 드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꿀 때 당신의 자녀들은 비로소 그 눈부신 뒷모습을 이정표 삼아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 석자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우주이자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